네, 반갑습니다. 8월 2일 화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죠? 네, 세 가지 시나리오. 상승한다, 횡보한다, 내린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락 쪽을 조금 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장이 약간의 조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도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아래로 눌리는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순매수하면 주가는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관이 엄청나게 팔아먹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또 이제 아래로 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주가의 어떤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급 동향도 같이 좀 알아보고요. 대형주가 일단은 어쨌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죠. 뭐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긴 하고요. 개별주들은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거나 또 갑자기 급락하거나 막 그런 형태의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실 필요는 있겠어요.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 오늘은 음봉입니다. 5일선이 깨졌죠? 자, 이대로 종가 마무리 된다라면 내일도 빠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단기적 지지라인 때는 24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깊은 조정이 아니더라도 찔끔찔끔 들어올 수 있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갑자기 훅 빼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진다라면 반등 나오기 쉽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 주가를 이렇게 막 갑자기 훅 떨어뜨릴 만한 그런 명분이 없어요. 만약 2400까지 떨어지려면 2% 정도 빠져야 되는데 주가 2% 정도나 빠져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조정을 조금 받아가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일단 아래로 들어와서 지지점 만들어내고 반등 나가는 그 포인트, 그러면은 21선에 가까워지겠죠. 그 다음에 61선 땡겨가지고 아래쪽에서 만나는 2400포인트를 지지라인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내려가야지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냥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장중 저점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아직까지 저점이 없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중 저점이라기보다도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뭐 모르죠. 지금도 이제 아직 형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입니다, 저점입니다 라고 얘기는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지금 자리에 저점을 잡아준다라면 지금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2445나 2450 요 구간까지도 다시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렇게 저점을 잡아서 올리는 주체가 기관 쪽이라면 훨씬 더 강력한 반등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코스닥도 지금 상황은 비슷해요. 다들 저점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저점이라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항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들어오게 된다면 790포인트 정도가 지지라인 때,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한 2% 정도대의 그런 여유를 가지고서 지지라인 때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급을 봐야 되겠네요. 오늘 수급동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85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170억 순매도입니다. 매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지금 2290억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저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관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기관의 물량이, 특히 금융투자의 물량이 외국인의 매수보다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투신, 연기금, 뭐 사모펀드 얘네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다 같이 팔아치우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버티기 어렵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면 뭐 일부 대형주에 집중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종목주들이 버티면서 시장의 등락만 만들어주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많이 밀리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서 외국인들도 순매도로 전환이 되어버린다라면 지수 상황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오후에 회복을 빠르게 시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대형주가 일단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대형주들 한번 볼까요? 대형주들 움직임 보시면 별거 없죠? 오늘 삼성전자만 지금 살짝 플러스인데 아마 이쪽으로 외국인들 매수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뭐, 그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갔다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잡아주는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이나 뭐 그 외에 뭐 기타들은 다 빠졌죠. 기아차 조금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다 하락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오늘은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닥도 비슷하겠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 상승한 모습 빼고요. 좀 다 매도입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빠지긴 했었는데 살짝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긴 해요. 회복세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고요. 어쨌건 전체적으로는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특이사항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에서는 특별히 건질 건 없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매매 동향은 봐야 되겠죠. 네, 전체적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은 아스플로라는 기업이, 네,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보트 관련한 종목군들,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효림 로봇,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삼성전자에서 무인 공장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무인 공장 하면은 또 로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화천기계 지금 올라오는데 경영권 분쟁 붙었어요. 경영권 분쟁이 붙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주가가 일반적으로는 강세를 보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왜냐면 경영권 분쟁이 붙게 되면은 내가 경영권, 즉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막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막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 또 아니면 남의 싸움이 제일 재밌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화천기계가 뜬금없는 그런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로봇든 아니면은 화천기계든 전부 다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즉 개별주들만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하락한 것도 봐야 되겠네요. 하락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하락한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ETF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녹스 첨단 소재 요거 하나가 7% 하락한 것도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ETF.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종목에 대한 두려움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장만 은근하게 누르는 형태, 금융투자가 단기적으로 사들였던 종목을 던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볼게요. 자, 11시 10분자를 살펴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볼게요. 기관 쪽 보시면 대주전자재료 매수가 좀 있고요. SFA, 이 IT 장비 이런 쪽이네요. 그죠? 무인 뭐 이쪽 연결이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네이버, 현대, 미포조선, 페노션, 현대, 위아 이런 거.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일단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데 매도가 좀 약하죠. 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현대차, S-오일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매도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 기관 쪽 움직임은 역시 다른 쪽,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매수가 뭐 매수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시 금융투자 쪽. 금융투자들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테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금융투자 쪽에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오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매도 국면은 금융 투자를 제외한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순매수 있잖아요. 기아, 현대, LG화학, 현대 미포조선, 하나솔루션, 롯템, 모비스 뭐 등등등등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대기업들만, 네, 삼성과 현대가 뭐 이렇게 네, 그런 쪽만 쭉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쪽이고요. 자, LNF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매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지속이 될 건지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간이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까요? JP모간이, 네. 그럼 LNF도 마찬가지겠죠? 네, LNF도 마찬가지로 되려나요? 네, 이건 모건 스탠리. 네, JP 모간. 네. 뭐 단기적으로 그냥 어제 샀다가 오늘 팔아먹고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의 상위에 올라간 종목군들이 2차전지 쪽이 또 들어가 있다. 이쪽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카카오나 하이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직은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과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그 핑계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단기적인 포지션만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는 조금 밋밋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왜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 대형주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겠고요.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팡 튀어 올라가면 지금은 내려간 종목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팡 튀어 올라가면 그 시점에서 내가 차익 실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작은 아직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조정이 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오히려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보다도 더 내려오게 되면 뭔가 기회를 좀 잡아보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그냥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오후에 또 뭐 양봉 나온다거나 뭐 그냥 올라가 버려서 꼬리를 달아준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시장 뭐 별 문제 없이 또 상승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약간 시끄러운 그런 형태의 모습들만 좀 가지고 있지만은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뭐 이런 정도 전략 가지고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14시에 무료 방송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14시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또 오후 장세 마감 때까지 한번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중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식사하시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